안녕하십니까. GDR 신용길입니다. 네, 이제 1강 잘 들으셨죠? 제가 이제 1강을 찍고 난 다음에 2강을 찍으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1강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끈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조금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는 좀 스피드하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단어는 이제 2강이고 등가속도 운동이다 여기거든요. 자, 오늘부터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업 전 질문 제가 한 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사람 중에 이름이랑 성이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 한 명 계세요. 과학자 중에 누굽니까? 이분께서 이제 제안한 어떤 개념으로 평균 속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이 이제 좀 중요하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동안에 있어가지고 이 평균 속도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잘 알아두시고 이제 그러면은 평균 속도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속도. 네,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평균 속도는 이제 average velocity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 제가 식을 먼저 좀 적어드리면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는 총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인데 또 왜 이동 거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저는 이제 여기에서 뭘 생각하는 거냐면 양의 방향으로 즉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플러스 양의 방향을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오른쪽 방향으로만 플러스 양의 방향으로만 움직였다고 일단 먼저 생각을 좀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동 거리를 적었고요. 이 평균이라는 개념 때문에 얘가 좀 나중에 많이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일단 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 좀 먼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거기 적혀 있지만 뭐 평균 속도라고 적어놓고 운동한 총 시간하고 운동한 총 이동 거리를 이제 서로 나눈 것이나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거기도 적어놨지만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느낄 수는 있지만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또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하는 거 먼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러면 조금 내려와가지고 한 개씩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자유낙하 운동을 먼저 좀 볼 겁니다.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 이렇게 해놓고요. 그림을 이제 간단하게 좀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지표면이 있고요.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자유낙하 운동은 뭐냐면 초기 속도의 크기는 제로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하나 직접 보여드리면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겠네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면은 초기 속도가 제로인 거.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가만히 놔둬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물체를 내가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를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유낙하 운동은 초기 속도가 제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또 한 개 좀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되냐? 제로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물체가 받는 힘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역시 이 물체가 지구에서부터 받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이래가지고 중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연집 하방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연직 하방 운동이고요. 그림을 좀 그리자면 역시 지표면이 있고 물체가 있는데 얘가 이번에는 이렇게 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초기 속도의 크기가 0이 아닌 것, 밑에 방향으로 던진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떨어뜨리는 게 가만히 놓은 상태에서 떨어뜨리는 거라고 하면은 연직 하방 운동 같은 경우는 뭐냐, 내가 밑에 지나가고 있는 애 맞추려고 던지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게 던지는 겁니다. 되셨어요?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됩니까?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밑으로 던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기 속도의 크기가 0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0이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요게 초기 속도는 0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이 자유낙하 운동하고 다른 거는 뭐냐? 초기 속도가 0이냐 0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 연직 하방 운동을 할 때 이 물체가 역시 받는 힘은 어떤 힘이 있나요? 얘도 똑같이 중력을 받습니다. 얘도 중력을 받고 얘도 중력을 받는다. 아시겠죠? 둘 다 중력입니다. 그 다음에 연직 상방 운동이다. 하방 말고 연직 상방 운동이다 해가지고 그림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지표면에서부터 물체를 이렇게 던질 겁니다. 위로 던질 겁니다. 위로 던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 이렇게 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됐나요? 요게 이제 연직 상방 운동이고,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속도의 크기는 제로가 된다는 점, 요거를 먼저 조금 적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다른 것보다는 실제로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는 위로 던질 겁니다. 위로 던질 거예요. 살짝 던져볼게요. 위로 던져가지고 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로 던질 건데 최고점에서 속도의 크기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로 던져서 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요게 이제 연직 상방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얘도 그래프를 좀 표현을 해보자면 시간에 따라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번엔 조금 길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를 조금 위로 가져가는 게 낫겠네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최고점이 0이, 최고점에서 속도의 크기는 0이 된다는 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는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딱 0을 지나는 요 순간 여기가 최고점이구나, 이렇게까지 알 수 있죠. 그래프 3개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는 받는 힘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얘도 역시 중력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유낙하 운동, 연직 하방 운동, 연직 상방 운동 3개 다 모두 중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뭐 이거는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고 하니 일단은 뭐 알겠어. 근데 이게 평균 속도에 하고 뭐가 이제 관련 문제냐 라는 걸 하기 전에 일단 요 등가속도라는 이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요 이름부터 볼게요. 여러분 책에는 이제 밑에 나와 있죠. 자,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 뭔지를 알아보자 이겁니다. 일단 등자가요 뭐냐면 같을 등자입니다. 한자로는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같다라는 게 뭐냐 하면 same이라는 의미를 갖기보다는 요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렇게 볼 수 있어요. 같을 등자가 그냥 단순히 같다, same 또는 뭐 equal이라는 뜻보다는 constant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더라 보다 일정하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라고 했었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복습을 하신 학생들이랑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복습을 좀 반드시 해라. 니네가 복습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가속도 복습을 하신 학생들이라면 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속도는 뭐다?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만약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하셨다면 복습을 좀 했는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속도란 보다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외국어로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좀 적을 수가 있겠죠. 등가속도는 일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먼저 좀 알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책에 보시면은 이제 등가속도 공식 세 가지라고 해가지고 1번, 2번, 3번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 1번, 2번, 3번을 외우라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V는 V0 플러스 AT,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세 번째는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개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뭐 수학 같은 거에도 공식이 많이 나오죠. 물리에도 공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또 외워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요 공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딴 거는 이제 좀 제껴놓고 여기서부터 이 두 번째 이 그래프에서부터 우리가 좀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식 한번 유도를 먼저 해볼게요. 태권도 말고 유도, 죄송합니다. 일단 유도를 좀 해볼 건데 어떻게 되냐, 요렇게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는 V0 플러스 AT부터 좀 보도록 하면은, 자, 우리 지금 요걸 딱 보시면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일단 여기 나타내는 뜻을 먼저 보도록 하면은 A는 여기서 가속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다. 요거를 그대로 하면은 0에서부터 t까지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지금 밑변의 길이는 얼마냐? t입니다. t. 속도의 변화량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속도는 V0에서부터 V까지 변했기 때문에 요 높이가 될 겁니다. 얘는 V-V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가속도를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됐나요? 요 식에서부터 다 나왔습니다. 그럼 요 식을요, 양변에 t를 좀 곱해볼게요. AT는 V-V0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 V0를 좌변으로 옮기면 V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첫 번째 공식이 유도됐습니다.
가속도의 정의에서부터 유도가 되는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공식은 가속도의 정의에서부터 유도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요식에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잠깐 좀 상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지금 이 그래프에서 y 절편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y 절편은 v0가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빨리빨리 대답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식이 있을 겁니다. y는 ax 플러스 b다. 이런 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식을 딱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x하고 y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냐, 기울기는 a고요, y절편이 b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대로 적용을 시켜볼게요. 지금 y축에 들어가 있는 애는 v입니다. v는 x축에 들어가 있는 애는 t입니다. 가속도는 여기 기울기는 얘 기울기잖아. 기울기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이다.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이다. 똑같네. 우연의 일치로 a를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 y절편은 누구다? v0다. 식이 똑같은 꼴이 나왔습니다. 됐나요? 결국 요 식은 뭐다? 이렇게 나타낸 게 가속도, 즉 그래프의 기울기에 대한 공식에서부터 유도를 했고, 그 다음 이 꼴이 1차원수 꼴과 똑같더라.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더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등가속도 공식 막 V는 V0 플러스 AT 그냥 막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쉽구나. 그냥 막 외우는 것보다 이게 좀 낫잖아요. 배운 거 지금 활용해 가면서 좀 낫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공식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은 뭐냐? 일단 구하고 싶은 게 S래 변위 또는 이동 거리라고 할 수 있겠네 라고 한다면, VT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면적입니다. 면적. 뭐 이것도 다 복습을 하셨다면 금방 할 수 있을 텐데, 면적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면적을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위쪽에 삼각형 넓이하고요, 그냥 사다리꼴을 막 구하는 게 아니라 좀 쪼개서 구해볼게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하고 따로 쪼개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밑에 있는 사각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은, 자,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되죠. 밑변의 지금 길이는 얼마입니까? t입니다. t. 밑변 높이는요? 높이는요? 시야를 조금만 넓혀볼게요. 조금만 넓혀볼게요. V0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위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 대해 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은 얼마입니까? 시야를 조금만 넓혀볼게요. 자, 그러면 t가 될 겁니다. 시야를 조금 넓혀보세요. 그 다음 높이는요? v-v0구나. v-v0구나. 자, 그럼 여기에서 좀 다른데요. 역시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얘는 뭐다? at. 요렇게 되면은 요 식이 2분의 1 at 제곱 요렇게 되는구나.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V0t는 여기 빨간색 사각형에서부터 왔고 2분의 1 AT 제곱은 노란색 직각삼각형에서부터 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공식을 그냥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이게 이 넓이를 구하는 거구나, 여기서부터 왔구나 하는 걸로 알면 좀 더 쉽겠죠. 세 번째 공식은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세 번째 공식은 약간 성질이 달라요. 다른데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요 식은 제가 딴 데서부터 유도를 한다기보단 이 식을 가지고 다른 어떤 공식을 좀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적어 놓고요. 양변에다가 뭘 할 거냐 하면 m을 곱해 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m 곱하고 여기다가 m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배 법칙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mv 제곱 마이너스 m v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as 그 다음 m 곱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양변의 2를 나눌 겁니다. 얘를 한번 나눠볼게요. 2를 나누면은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 2분의 1, 그 다음 2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 하나 더 m과 a를 곱하면 자,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둘이 곱해서 한 글자로 표현할 건데 이게 뭐냐? F 이렇게 힘이다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또 다시 FS는 뭐가 될 것이냐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그 다음 2분의 1 곱하기 m v 제곱 요거 뭡니까? 5글자입니다. 운동 에너지. 그 다음 2분의 1 mv 제로 제곱이니까 제로는 우리가 초기 속도에 대해서 v0라고 적잖아요. 그렇다면 초기 운동 에너지, 여기는 나중 운동 에너지, 나중 에너지 빼기 처음 에너지는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운동 에너지에 나중 빼기 처음은 변화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이 공식이 아주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보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구나라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고, 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물리 이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학 파트를 하는 데 있어 그 두 가지 공식을 딱 꼽으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얘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F는 MA. 물리를 몰라도 F는 MA는 압니다.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공식인데, 이와 더불어 하나를 더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은 당연 얘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여기 적혀 있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 이 식을 보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 다음에 F는 MA다. 이 두 식을 보면은 저는 진짜 막 눈물이 나요. 막 감동의 쓰나미가 막 몰려오면서 뭐랄까, 내가 이런 과목을 배울 수 있다는 거에, 또 지금도 강의를 찍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강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에 굉장히 막 감동스럽고요. 막 이렇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냥 이거 식만 보면은 막 눈물이 줄줄 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막 느끼셔야 돼요. 칭찬을 할 테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막 좀 막 가슴으로 느끼셔야 돼요. 내가 이런 걸 배우는구나. 막 저기 막 이상한 거 안 배우고 이런 걸 배우는구나.
제가 여기서 뭐 방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말은 못 하겠는데 뭐 특정 과목들인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많이 이렇게 까는 과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숫자 갖고 노는 애들이라든가 아니면 돈 갖고 노는 애들, 돈 가지고 노는 애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막 생각 갖고 노는 애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 이제 제가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 뭐랄까 집합체 모든 것들 숫자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막 축약되어 있는 이 물리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막 가르칠 수 있다는 게 거의 이 정도는 뭐 미친놈이라고 보셔야겠죠. 이 과목에 대해서 좀 미쳤다, 좀 멀리하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튼 이 3번 공식에서부터 유도되는 것은 뭐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F는 ma,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 2법칙에 해당을 하고요. W, 1은 델타 EK,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이거는 뭐냐?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해가지고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공식이 이제 이런 건데 등가속도 운동의 뜻과 공식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제가 아까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 평균 속도는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 그래프에 대해서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겨보도록 합시다. 또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냐? 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일단 먼저 적어놓은 말부터 좀 읽어보면요.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라 따라오도록 우리가 어떤 아까 전에 했는 것처럼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평균 속도로 돌아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프를 이제 약간 먼저 그려놨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한번 보자면요, 요렇게 해가지고 0에서부터 t초까지요 속도의 크기가 v가 되는 어떤 등가속도 운동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1차 함수 기울기가 일정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울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속도의 변화량 분의 시간 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x축 변화량 분의 y축 변화량인데 각각 x축과 y축에 t와 v를 집어넣으면 이게 식이 유도가 된다는 거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기울기가 일정하네. 근데 여기에서 그래프에 여기 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인데 그래프가 일정하네, 가속도가 일정하네, 등 가속도네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만약 속도가 시간이 2분의 1이 딱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즉 0에서부터 만약 t가 2라면은 2초까지 움직였다고 하면 속도의 크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면은 1초일 때는 어떻게 되냐 요거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v는 어떻게 되냐? 자, 속도의 크기는 0에서부터 t초까지 움직이는 동안 속도의 크기는 0에서부터 v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2분의 1 t초인 순간에 속도의 크기는 2분의 1 v였던 시점인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또 간단한 수학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형에서 어떤 공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게 있겠죠. 얘는 이제 좀 지울게요.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어떤 삼각형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여기 직각이라고 했을 때 여기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이 두 높이에 해당할 수 있는 이 부분 노란선 두 개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평행이 되겠죠. 이 두 개는 평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 때 요거는 요거 때
요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지금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만약에 지금 그래프 같으면은 1대 2는 1대 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중학교 때 배운 도형입니다. 아주 간단한 도형인데요. 그 도형에서 나오는 어떤 닮은 비 이런 거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것 중에 한 개인데 뭐 예를 들면은 얘는 이제 뭐 직각을 놓고 여기 공통각이 있으니까 AA 닮음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 물리학 1 또는 물리 1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과학탐구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과목을 지금 배우고 있다는 말은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초1부터 고1까지의 교육과정은 다 끝났구나라고 가정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2차 함수라든가 이런 걸 배우고 막 인수분해를 배울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요. 그 단원을 가르치는 것 자체 이제 교과서에 나와서 말 그대로 단원으로 교과 과정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은 이 학생은 중2까지의 교육 과정은 모두 수료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원이 나온 거지 했던 거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응용을 바로 해버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제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닮은 비 바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나온 내용이니까 중3까지는 다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나는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 과정들이 좀 부족하다, 미비하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해야 되지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다시 다 짚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오히려 노력하고 내가 지금까지 좀 투자가 부족했구나, 노력이 부족했구나 그렇다면 시간을 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말씀드리잖아요. 그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전 중학교 2학년 때 그 출석 번호가 24번이었습니다. 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보통 제가 이제 한 반에 40명이 있단 말이야. 한 반에 40명 있는데 이 중에 보통 저는 그러니까 시옷 중에서는 거의 끄트머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17번에서부터 21번 요 사이에 출석 번호를 가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특이하게 25번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근데 어떤 적이 있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에 공부를 좀 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출석 번호는 14번이었습니다. 이름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가 뭐 이 방송을 보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뭐 신변 보호를 위해 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14번 출석 번호 14번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수학 시간에 뭐 그날이 14일이었나 봐요. 우리 이제 국룰이잖아요. 오늘 14일이니까 14번 나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문제를 풀으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뭐 중학교 2학년이니까 해봤자 뭐 연립 1차 방정식 뭐 이런 것도 이제 배우고 있었을 겁니다. 또는 뭐 어떤 함수 이런 거 배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수학 선생님이 다른 걸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단계를 맞춰서 물어봤는데 그거를 대답을 또 못해서 얘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었는가 봐요.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하면은 요거를 해보라고 했는데 얘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요 대답을 못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이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통분시키는 거잖아. 이 통분시키는 거 언제 배우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우죠. 제 기억으로는 4학년 아니면 5학년 이때쯤 배웠거든요. 초4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얘는 이때부터 수학 공부를 아니면은 이것보다 더 전부터 안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심심치 않게 외우는 구구단 이런 것들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이때 외우는데 그때 안 외워뒀으면은 살면서 뭐 이제 주워 들은 게 있으면은 자기가 좀 알 수는 있겠지만 통분 이런 거 생각해봐요. 이런 거를 중학교 2학년 때 안 배웠다. 내가 그때 공부를 안 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세상을 살면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 당시에 못한 게 있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부족함을 느꼈다면 시간을 좀 더 들여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너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이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다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직각삼각형 두 개를 가지고 비례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럼 요거를 그냥 단순히 비례식이 아니라 해석을 좀 해보자 이겁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0에서부터 t초까지 움직이고 있다면 2분의 1 t초인 순간에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초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위는 이제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2분의 1 t인 지점에서는 시점에서는 속도의 크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언제 2분의 1 t인 시점에서는 그때 순간 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2분의 1 v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나중 속도의 절반 되는 것은 시간도 절반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일단 좀 해석을 해두고 시작할게요. 아시겠죠? 이 부분에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한 가지 뭐 팁이라고 할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비례식을 세우는 또는 비례식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요. 비례식은 일단 대개 이렇게 두 개짜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적힙니다. A 대 B는요 A 대 B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은 뭐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일단 비례식은 어떻게 적냐? 드물의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 두 개 서로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드물의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얘들 문자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대문자라는 겁니다. 대문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우변에 있는 것은 소문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만 적는다고 해가지고 비례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B를 나타내는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끼리도 공통점이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끼리도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 얘들의 공통점은 뭐냐? A라는 글자라는 겁니다. 문자를 적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B를 나타내는 이 B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것들의 얘들의 공통점은 뭐냐? B라고 하는 문자를 적었다는 겁니다. 즉 좌변은 좌변끼리의 공통점, 우변은 우변끼리의 공통점도 있어야 하고 두 번째 B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의 공통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례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외항 곱하기 내항,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 비례식이 이 여기에서 그게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통점들을 적으셔야 됩니다. 좌변과 우변,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됐죠? 비례식은 앞으로 이렇게 좀 적고 비례식 보는 방법은 이렇더라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한 개 좀 제가 좀 드려볼 건데요. 어떻게 될 거냐? 제로인 지점에서부터 물체는 이제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제로인 지점입니다. 그 다음 2초가 딱 지났을 때입니다. 2초 동안 1m 딱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 4초가 딱 지났을 때는요 4초인 지점에서는 요 길이가 3m입니다. 그 다음 6초인 지점에서 볼게요. 6초 요렇게 됐을 때는 얘가 5m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는 이제 이 운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초에서부터 2초까지 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거리가 점점 자 0초, 2초, 4초, 6초 시간은 점점 2초라는 시간의 간격으로 이렇게 딱딱 찍고 있는데 거리는 1m, 3m, 5m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냐? 속도의 크기는 점점 빨라진다. 왜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예를 들어 2초 동안 1m를 움직였으니까 0.5m/s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에서 4초 역시 2초 동안 3m를 움직였으니까 1.5m/s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볼 수 있냐? 2초 동안 5m를 움직였으니까 2.5m/s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3초일 때 순간 속도의 크기를 한번 구해봐라. 지금 문제에 이렇게 그렇게 적혀 있는데 3초일 때는 언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딱 중간되는 지점이구나.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될 것이냐? 1.5m/s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제로에서부터 시작은 아니지만 2초일 때의 순간 속도의 크기와 4초일 때 그러면 3초일 때는 속도가 이렇게 절반인 부분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요 얘기는 지금 저거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초일 때 순간 속도의 크기는 1.5m/s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요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 가지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함수 관계하고 평균 속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 하면은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평균 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좀 먼저 해보자면은 VT 그래프에서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래프가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에서 앞에 있는 막 V0 그거 보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때 얘는 V라고 하고 얘는 T라고 합시다. 그 다음 V0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평균 속도의 뜻은 뭐였죠? 총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를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렇게 움직이는 애를 요렇게 움직였다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뭔 말이냐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였다고 할 수 있는 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사다리꼴의 넓이와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는 서로 같을 겁니다. 요 부분의 넓이하고 요 부분의 넓이하고 같을 테니까. 됐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평균 속도에서 평균의 일단 뜻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위에 적어놨는데 평균이라는 개념은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여러 사물의 질이나 양을 통일적으로 어떻게 고르게 한 것, 고르게 했다는 게 뭔 말이냐? 지금 이렇게 속도의 크기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에 딱 평균이라고 요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였어요라고 할 수 있는 요 값을 한 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평균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될 텐데 첫 번째로 일단 시험 점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국어를 50점 받았습니다. 수학을 60점 받았습니다. 영어를 70점 받았습니다. 사회를 80점 받았고요. 과학을 90점 받았습니다. 일단 이 학생은 훌륭한 학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국영수 사과라는 국어 수학 국영수 사과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다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 얘는 70점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점수 다 더해가지고 총 과목 개수로 나누죠. 그럼 50, 60, 70, 80, 90을 다 나눴는데 다 더하고 난 다음에 다섯 과목이니까 5로 나누면 되는데 70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걸 고르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평균이 70점이라는 말은 뭐랑 똑같냐? 평균이라는 의미만 봤을 때는 모두 다 70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중구난방인 점수들을 딱 한 가지 모두 일정하게 고르게 표현할 수 있는 점수는 무엇이냐고 얘기한다면 평균 점수가 그래서 70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전 과목 다 70점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걸 여기에 지금 적용을 시켜보자면 V0에서부터 V까지 t초 동안 속도의 크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속도로 일정하게 움직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디라고 표현을 할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총 시간 t를 이 이동 거리 넓이가 되겠죠. 면적이 되겠죠. 이 면적으로 나눠봐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크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딱 요것과 요거의 절반 값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속도의 크기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평균 속도에 딱 도달하는 순간 몇 초 언제일 때냐? 요것도 역시 2분의 1t인 시점입니다. 2분의 1t인 시점이 딱 되었을 때 그 순간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도와 크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속도의 크기는 V0에서부터 V까지 계속해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0에서부터 t초까지 움직이는 이 순간, 이제 시간이 있는데 평균 속도는 언제냐 하면은 평균 속도의 크기는 우리가 총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로 정의는 할 수 있지만 평균 속도의 크기가 되는 그 순간 시점은 언제냐 하면은 시간도 절반인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같아질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게 순간 속도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절반인 지점을 딱 지날 때 그 순간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0에서부터 2초까지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2초 동안 1m 움직였으니까 0.5m/s 평균 속도. 그리고 0.5, 자 봐봐, 그럼 0.5m/s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 1초일 때입니다. 1초일 때 순간 속도의 크기는 0.5m/s라는 겁니다. 그 다음 2초에서부터 4초까지 이 2초 동안은 어떻게 움직이냐? 여기 속도하고 여기 속도하고 점점 빨라질 건데 2초 동안 지금 3m 움직였다며 그러면은 1m/s라는 건데 1.5m/s라는 건데 이거는 평균 속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3초일 때 순간 속도의 크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3초일 때 순간 속도의 크기다라고도 순간 3초인 그 순간 속도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됐죠? 그렇다면 2초일 때의 속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할 겁니까? 1초와 3초의 중간 지점이니까 얘는 1초하고 3초의 딱 중간이 2초 아닙니까? 그러면은 역시 절반 여기 중간 값인 2초일 때 순간 속도의 크기는 1m/s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는 2번에 대한 답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 1초에서부터 2초까지 어떻게 얘기를 할 겁니까? 여기서 중요한 관계 V0는 제로라는 거 한 개 두고 시작할 겁니다. 자, 1초에서부터 2초까지 1초 지나는 동안 속도의 크기가 0.5만큼 변했죠. 그래서 얘는 0.5
미터 per second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1초 동안 속도의 크기는 0.5에서 1로 변했으니까. 됐나요? 평균 속도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거 함수 관계에 대해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제가 조금 말씀 한 개 드리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평균 속도에 대한 얘기 잠깐 좀 더 해보고 함수 관계로 넘어갈게요. 평균 속도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 그래프를 좀 그려놓기는 했는데 한번 같이 그려가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는 거에서 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일정하다. VT 그래프에서 그래프 기울기가 나타나는 것은 A다. 즉 가속도인데 얘가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단 상태에서 구간을 좀 몇 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조금 지우고 이렇게 해서 뭐 요것과 이렇게 이제 좀 다 같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 V1이라고 하고 얘는 V2라고 하고 얘는 V3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몇 가지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 그래프에서 평균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제로 T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2라고 하고요. T3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렇다면 제로에서부터 T1까지 이렇게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됐나요? 그러면은 이때 시간을 우리가 T4라고 하겠습니다. T4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평균 속도의 크기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T5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평균 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T6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속도의 크기는 우리가 V4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V5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는 V6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볼 건데 자, 뭘 할 거냐? 여기서부터 제로에서부터 T1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V4라고 했고 V4가 딱 되는 순간 언제냐? T4인 지점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T1에서부터 T2까지 이 구간 동안 평균 속도의 크기는 V5라고 하고 이 V5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 T5인 지점입니다. 그 다음 T4와 T5의 T4에서부터 T5에 해당하는 거는 평균 속도의 크기는 어디냐면은 바로 V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언제냐? T1인 거죠. 이해됐나요? 평균 냈는 것들이잖아. 우리가 T4, T4와 T5인 지점 요 사이에 다시 말하면 V4에서부터 V4에서부터 V5까지 속도의 크기는 증가하는 동안 그럼 이 구간에서는 평균이 어디냐? T1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전에 예제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죠. 0에서부터 2초, 2에서부터 4초, 4초에서부터 6초까지 했는데 그럼 0에서부터 2까지는 평균 속도가 1초일 때다. 평균이 절반인 지점이다. 그러면 그 다음 2에서부터 4초까지는 평균이 언제냐? 3초인 지점의 속도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1초하고 3초 사이의 평균은 어디냐? 요 절반이 2초인 지점이더라 하는 거. 그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T2에서부터 T3까지는 요 구간 동안 평균 속도의 크기는 V6이 될 거고 이 V6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 딱 절반인 T6인 지점이더라. 이렇게. 그렇다면 T5와 T6의 다시 절반 지점은 언제냐? T2가 될 거고 T2가 될 거고 이때의 속도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속도 다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평균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평균 속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잡아놓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갖고 중간에 이제 한번 지우고 지금 시작을 했고 넘어가서 이제 함수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제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공식 세 가지가 일단 있었는데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만약 이 V0 값이 제로라면 다시 말하면 V0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떤 함수 관계가 드러나는데 일단 얘는 y 절편이 있는 1차 함수 그 다음 얘도 뭔가 앞에 달려있는 2차 함수 뭐 시간에 대한 2차 함수 이렇게 되고 얘는 시간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지금 얘는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V0가 0이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요 텀이 사라지겠죠. 제로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 칸이 이제 비어있는데 이게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도 요 텀도 제로로 사라지는 거겠죠. 여기도 이제 일단은 제로로 사라지더라.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요 두 개를 함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 요 텀이 제로가 된다면 다시 말하면 V0가 제로가 된다면 다시 한국말로 초기의 속도의 크기가 0이라면 즉 정지해 있다면 대표적으로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면 그런 경우에 V, T는 서로 무슨 관계냐 S, T는 서로 무슨 관계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면요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V하고 T는 서로 무슨 관계가 됩니까? 비례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비례하는 관계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은 S하고 T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T 제곱과 S는 비례한다. T와 V는 비례한다.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T하고 V는 서로 비례라면 그러면 T 제곱하고 V 제곱도 비례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요것보다는 일단 요거 두 개를 좀 따로 적으면은 3번 칸에다가 이제 어떻게 적을 거냐? V라고 하는 거는 T하고 비례를 하고요. S라고 하는 건요. T 제곱하고 비례를 합니다. 언제? V0가 0일 때. 요 조건이 중요합니다. V0가 0이 아니라면 이 함수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V0가 0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처음에 정지해 있었던 이런 말들이 있어야지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잘 읽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적어놨지만 그러니까 문제를 좀 잘 읽으라고. 무조건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초기 속도의 크기가 0이다 제로다 라는 어떤 이게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문제는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정지를 좀 하시고 뒤에 있는 예제를 좀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 정도는 해보고 오셔야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고 책 페이지 이제 8쪽부터 해가지고 9쪽에 걸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8쪽에 있는 예제 1, 2, 3번이 있고 그 다음 9쪽에 있는 거 한번 볼 겁니다. 8쪽은 일단 저랑 예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먼저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 제가 이제 예제를 풀어드리고 해설을 좀 해드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9쪽 문제를 풀 때는 스스로 혼자 좀 해보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그냥 제가 막 풀어주는 대로 그대로 이러고 이제 듣고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께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8쪽 저랑 같이 하고 9쪽은 반드시 좀 풀어보고 그 다음 10쪽과 11쪽에는 문제를 제가 이제 실제 기출 문제들을 이제 좀 실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스스로 먼저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풀어주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좀 정지하고 꼭 풀어보셔라. 예제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해야 되겠지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이제 첫 번째 예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O점을 한 개 적고요. 그 다음 여기 A점, 그 다음 B점 이렇게 O를 출발해서 B까지 가는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볼 거냐? 처음 속도의 크기는 우리가 제로라고 놓겠습니다. 함수 관계 방금 했는데 처음 초기 속도를 0으로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10m/s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라고 구해볼 건데 여기서 정보는 한 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A의 길이를 S라고 두고 AB의 길이를 ES라고 두겠습니다. 이때 B점에서의 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자 한번 구해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쭉 문제를 보면서 OA의 길이는 S다. AB의 길이는 ES다. 그렇다면 B점에서의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초기 속도는 0이다.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OA 대 OB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1대 3입니다. 요거 대 요거가 1대 3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라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초기 속도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S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O에서부터 A, O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1대3으로 놓는다면 그러면 S1 대 S2는 1대3이다. 그렇다면 초기 속도가 지금 여기이기 때문에 T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과 그 다음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의 B는 몇 대 몇이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1대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왜요? 시간의 B와 시간의 제곱과 이동 거리는 서로 비례를 하니까 그렇다면 얘가 1대 3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곱을 벗겨내고 루트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개 더 V하고 T는 서로 비례 관계입니다. 그럼 얘가 1대 루트 3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의 속도는 얼마가 되냐? 10 루트 3m/s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나 시간이나 속도의 변화량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는구나. OA 대 OB는 1대 3이다. 그러면 1대 3이다. 시간은 지금 처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1대 루트 3이다.
그러면 속도하고 시간은 비례한다. 왜? 처음 속도의 크기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1대 3이 1대 루트 3이니까 10 루트 3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제 1번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거고, 예제 2번으로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제 2번도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예제 2번에다가 일단 이렇게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제 2번 옆에 물리라고 하는 과목은요, 좀 물리답게 풀어야 된다. 물리는 물리답게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된 거냐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기 뭐 너무 길 필요는 없고, 자, 여기에서 지금 공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 얘는 초기 속도가 제로가 되면 안 되겠죠. 초기 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좀 정해주겠습니다. 초기 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10m/s라고 하겠습니다. V0는 10m/s다. 여기서 한 가지 좀 가정을 하자면 물체의 크기와 그 다음 그 중력 가속도는 공기 저항은 없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으로 우리가 가정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10m/s 제곱이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이 높이를 우리가 모르니까 h라고 일단 좀 줄게요. h라고 뒀을 때 그렇다면 보자. 내가 어디까지 적어놓는 거지 이거는? 자, 일단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일단 먼저 1번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완전 지금 책을 완전 싹 빈 거를 갖고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최고점, 즉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여기에 t를 구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는 바닥에 도달할 때 속력의 크기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알고 싶다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좀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은 우리가 4초라고,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우리가 6초 만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6초 만에 도달했다. 즉 이렇게 위로 붕 뛰어서 딱 떨어질 때까지 6초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바닥에 도달할 때 속력, 그 다음 저 h, 그 다음 최고점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공기 저항과 물체의 크기는 모두 좀 무시를 한 상태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력 가속도도 역시 가속도라는 점, 중력 가속도도 가속도라는 점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면, 가속도는 뭐였어요? 시간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 g라고 하는 거는 10m/s 제곱이다. 이거를 좀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는 뭔 말이냐? 물론 복습을 좀 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건데, 이렇게 좀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1초의 속도의 변화량이, 속도의 크기가 얼만큼 변하느냐, 10m/s만큼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1초에 10m/s만큼 변한데 이게 변한다는 게 반드시 증가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점에서의
속도의 크기는 일단 얼마예요?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그렇다면 0에서부터 10m/s로 던진 물체가 0이 되는데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10입니다. 10. 그러면 얼마 걸렸다는 거예요? 1초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1초 걸렸구나.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1초. 그럼 첫 번째 문제의 답도 역시 구할 수 있겠죠. 자, 올라가는데 1초가 딱 걸렸습니다. 내려오는데도 그럼 몇 초가 걸릴 거냐? 1초 걸릴 겁니다. 그럼 여기는 2초인 지점입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 이 2초가 딱 되는 순간 얘는 똑같은 높이를 이번에 내려가고 있는데 이때 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얘는 아래 방향으로 10m/s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 그렇다면 바닥에 도달할 때 속도의 크기는 얼마큼 되느냐라고 한다면 얘는 한번 보세요. 2초에서부터 6초까지 몇 초 걸렸습니까? 4초 걸리죠. 4초 걸린대요. 근데 2초인 순간에서부터, 즉 요 높이에서부터 요까지 요렇게 떨어지는데 요 떨어질 때도 받는 중력 가속도는 항상 10m/s입니다. 맞습니까? 10m/s요. 계속해서 1초에 10m/s씩 이번에는 증가합니다. 변하니까요. 변하는 것 중에 위로 올라갈 땐 감소했다가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4초 걸렸네. 처음에 10이었네. 그럼 1초에 10만큼 변하는데 4초만큼 이동했으니까 40만큼 변하겠네. 그럼 바다가 도달할 때는 얼마? 40만큼 변했으니까 50m/s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도달할 때의 속도의 크기는 50m/s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는 평균 속도 개념을 좀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10m/s고요. 처음이.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입니다. 그럼 떨어지는 동안, 즉 2초에서부터 4초까지의 운동만 신경을 쓰면 될 거예요. 2초에서부터 6초까지 4초 동안의 운동만 신경을 쓰면 될 겁니다. 그럼 처음에 10이었어요. 나중에 50입니다. 평균 값은 얼마입니까? 30입니다. 그럼 30m/s라는 속도의 크기를 가지고 4초 동안 이동했는 거니까 120m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움직였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흰색 사다리꼴의 넓이인데 이 흰색 사다리꼴의 넓이나 빨간색 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나 같다는 겁니다. 요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우리가 같으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평균 속도로 움직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요 빨간색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은 평균 속도의 크기는 우리가 30이었죠. 30m/s고 어쨌든 운동했는 시간은 4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직사각형의 넓이가 높이가 될 거고 이동 거리가 될 거고 지금은 2초에서부터 6초 되는 이 4초 동안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 거리랑 변이는 서로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 요 이제 빨간색 직사각형의 넓이가 즉 이동 거리 즉 변이가 될 거고 그 값은 얼마냐? 120m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h 높이는 120m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한 물리를 물리답게 풀어라는 건 뭔 말이냐? 올라가는데 1초가 걸렸다면 내려오는데도 여기까지는 1초가 걸릴 거다. 그럼 총 1초, 2초, 3, 4, 5, 6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푸는 거고 제가 이제 세 번째 공식을 가지고도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공식을 가지고도 이제 좀 잠깐 한 개 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공식은 뭐였냐 하면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은 2as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지금 s를 우리가 h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속도의 이게 처음 속도가 될 거고 여기가 나중 속도가 될 겁니다. 나중 속도는 우리가 구했으니까 50의 제곱 마이너스 시작할 때 10의 제곱 2 그 다음에 10 그 다음 h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은 여기에서도 역시 h 값은 120이 나오더라. 이거를 또 설마 2500 빼기 100 해놓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상관은 없는데 2500 마이너스 100 2400 20으로 나누면 120 뭐 이거 암산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20m가 어차피 똑같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에너지를 가지고 풀지는 못합니까? 네, 에너지를 가지고는 지금 어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질량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에너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질량이라는 얘기가 좀 질량이라는 물리량 값이 좀 주어져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를 조금 쉽게 해석을 해가지고 세 번째 거를 이제 우리가 유도는 해냈습니다만 여튼 지금 질량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보다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평균 등가속도 운동이 나왔으니까 평균 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예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빗면을 타고 내려오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직각인 상태에서요, 우리가 빗면을 타고 어떤 물체가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여기에서 빗면의 길이는 6m라고 하네요. 빗면의 길이는 6m다. 그 다음에 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정지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정지에다가 표시를 해주십시오. 초기 속도가 제로구나. 정지해 있었던 물체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3초 만에 도달을 했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도달하는 순간 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일단 6m라는 거리를 오는 동안 3초가 걸렸대요. 3초 동안 6m를 왔대요. 일단 평균 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될 겁니까? 평균 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될 겁니까? 전체 시간 3초고 전체 이동 거리 6이니까 2m/s입니다. 근데 평균 속도는 양 끝 지점의 속도의 절반값이야. 같으니까 그럼 여기 도달할 때 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될 거다? 4m/s입니다. 손댈 것도 없이 바로 나옵니다. 답은 4m/s입니다. 됐습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고 구하면 3초 만에 4m/s가 됐으니까 뭐 3분의 4 그래서 뭐 1.67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별로 그렇게 1.67 맞나? 3분의 4니까 뭐 1 더하기 3분의 0.3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1.67이 아니라 1.33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보시면 요거 문제 푸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렸죠. 6m 이동한데 3초 걸렸대. 그럼 평균적으로 2로 움직였다고 보는 거네. 근데 처음이 제로라며. 그럼 끝에는 4네.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왜냐? 빗면을 타고 일정하게 속도의 크기는 증가하고 있는 얘도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가속도의 크기가 옆에 나와 있던 중력 가속도보다 작으니까 지금 그런 거죠. 됐나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평균 속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등가속도 운동 제2강까지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뭐냐? 가속도에 물론 정의 물론 아셔야겠죠. 가속도의 정의 아셔야 되겠고 등가속도는 뭐냐? 그 가속도의 정의를 아셨다면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계속 일정하다. 그럼 증가하는 양이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는 양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다가 아니라 속도가 증가하는 그 변화량이 일정하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평균 속도의 개념이구나. 이 평균 속도의 개념이 이제 누가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아까 수업 전 질문에서 말했는 성과 이름이 비슷한 이제 외국인이 한 분 계세요. 과학자가.
누구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개념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평균 속도라고 하는 개념. 생각해보면은 6m를 3초 만에 왔네. 그러면 일정하게 2m/s로 왔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는 거네. 물론 아니지만 이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 이거예요. 2m/s를 3초 동안 오는 거나 0에서부터 4까지 증가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에서 좀 중요한 건 뭐다? 평균 속도의 개념이다.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물리를 물리답게 풀자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막 그냥 공식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평균 속도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좀 빠르게 또 좀 더 뭐랄까 근본적으로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좀 풀어보자. 그냥 단순히 공식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답을 도출해내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다음 좀 더 원론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적용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리는 물리답게 풀자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9쪽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보시면 10쪽, 11쪽까지 기출문제 이렇게 몇 개 제가 좀 실어놨는데 그거 반드시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시고 다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제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가속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습 반드시 하시고 문제풀이 강의는 반드시 직접 풀어보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를 꼭 보셔야 된다는 점, 이렇게 두 개를 좀 강조드리면서 이번에 2강 등가속도 운동 문제 개념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